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교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환은 한국 교육할 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저희가 교실 현장에서 이제 한국 교사들이 수업할 때 가장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환입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환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교환을 완전히 숙지를 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교환을 참고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 한국 교사들이 교환은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교환은 또 이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환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관에서, 교환은 이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 회의도 많이 하고, 또 교환을 이제 작성할 때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교환을 각자 짜서 회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하고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합니다. 그리고 교환을 내가 작성했더라도 그 교환은 이제 같이 다른 선생님과 같은 급의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으로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작성을 했지만 나만 알 수 있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도 똑같은 내가 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환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환의 어떤 교환의 틀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환 작성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교환은, 그 유사한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을 어떤 기본으로 해서, 양식을 뭐 약간씩 변형하시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교환 틀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요. 기본적인 어떤 교환의 어떤 형태 틀을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교환 작성하실 때 이 틀을 참조하셔서 교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환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급이 있죠. 급. 네,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급. 그래서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죠. 그래서 급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급이면 여기다 1급을 써야 되겠고 만약에 2급이면 2급을 써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급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 주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교재에 그 단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과 안녕하세요. 뭐 2과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단원명이 있죠. 네, 그것을 쓰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탁하기라든지 뭐 요청하기, 뭐 기능하기, 거절하기, 뭐 주문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및 표현은 그 교재, 그 과에서 나오는 문법. 보통 이제 한 과에 두 개의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 만약에 이제 뭐 관용어가 있으면 관용어,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되고요. 활동은 이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이 있으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교환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래 어떤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차시가 있고요. 차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과 표현, 그다음에 수업 내용, 그다음에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기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학교 어학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하루에 4교시를 합니다. 그래서 1차시 또뭐 1교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차시가 50분 수업입니다. 50분, 그다음에 10분 쉬고 또 5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4교시 그다음에 이제 문법과 표현. 자, 이것은
어떤 이제 그 교재의 어떤 그런 제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소제목. 그다음에 수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사의 발화라든지 학생의 발화,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 수업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이라고 했을 때, 자, 문법은 이제 5단계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마무리 단계. 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업 내용에 하나씩 하나씩 작성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가장 작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어떤 하나의 샘플로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저희가 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세 장 정도, 세 장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초급, 그러니까 1급이나 2급은 한 두 장 정도 교환이 작성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초급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중고급보다는 적기 때문에 두 장 정도. 근데 이것은 뭐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떤 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급은 한 두 장 정도, 그다음에 중급, 3급, 4급은 한 세 장, 세 장 정도, 그리고 예, 고급은 뭐 한 네 장 정도, 세네 장. 그래서 보통 교환은 이제 한 과가 보통 한 세 장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고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차적인 이제 어떤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더 많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틀의 어떤 그 페이지로만 본다면 초급은 두 장, 중급은 그러니까 초급 1급, 2급은 한 두 장, 중급 3급, 4급은 한 세 장 정도, 고급은 뭐 한 세 장에서 네 장 정도. 그래서 보통 고급이라고 해도 다섯 장 이상은 되지 않고요. 또 그리고 교환이 너무 분량이 많으면 그것도 이제 어떤 약간 교사에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떤 교환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섯 장 이상은 좀 많고요. 한 세네 장, 아무리 많아도 한 세네 장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사항 유의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꼭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다가 또 교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거,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건 예상 시간이죠. 이것이 이제 뭘 수업하다 보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교환 작성하면서 이 정도의 내용은 얼마나 걸리겠다. 그것을 예측하면서 교환을 써야 저희가 수업 때 제대로 어떤 이제 진도에 맞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환 작성할 때 어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예상 시간을 쓰면서 교환 작성을 해야 저희가 어떤 그 교환의 분량을 잘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교환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국 교사가 교환 작성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죠. 학생들한테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 교사는 교환 작성을 아주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교환 작성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편집 같은 거. 편집 같은 것도 아주 이렇게 좀 저희가 잘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예쁘게 잘 작성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을 잘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환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숙지하지 않고 교실에 들어가서 교환을 계속 보게 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우리 선생님 잘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학생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 수업할 때는 어떤 교환보다는 학생들을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교환은 정말 가끔 가다가 참고로 할 때만 가끔 봐야지 계속 교환만 보시면서 수업하시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교환은 숙지를 완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하시면서 가끔씩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교환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환을 아예 가져가지 않고 수업하는 것은 또 그것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사는 교환이 있어야 든든하고요. 또 교환이 구체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수업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은 한국 교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작성되어 있어야 수업도 아주 교사가 자신감 있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작성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교환 작성을 좀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한두 번 해서는 조금 쉽지 않고요. 몇 번 연습을 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 보시면 네,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교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교환의 기본적인 틀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